역대 철도 파업중 최장이 22일째를 맞아서 이제 극적인 전환점이 마련이 됐는데요. 네. 김선호 한국철도안전협회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선호 협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역대 최장기였던 철도 파업, 이제 타협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코레일 측과 노조 측이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민영화 논란을 둘러싼 노사 간의 의견 차이가 마치 철도 레일처럼 쭉 이제까지 평행선을 그어왔는데요. 네. 코레일 측이 이제 파업 참가자 여러 명을 4,000명을 직위해제하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었는데 그동안의 과정을 간단하게 좀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는 우선 정치권의 소위 구성 합의가 좀 안타깝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당사자 즉 코레일 노조하고 코레일 사측 그러니까 국토교통부가 포함될 수밖에 없겠죠. 네. 코레일 사측이 대화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이런 노사 문제를 전체 사회 문제를 만들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철도 노조가 말이죠. 조계사를 찾아가서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좀 이상했지만 예. 중재를 요청한다고 해서 중재하겠다고 나서는 스님들도 참 딱해 보였어요. 모든 이 노사 문제를 결국은 사회적 문제로 만들어서 문제를 이렇게 키워서 결국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말이죠. 예. 이것은 좋은 선례라고 절대 볼 수 없다. 이렇게 우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네. 말씀하시죠. 아니,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이제 일단 이렇게 됐으면 사실은 정부가 국무총리 장관 모두 나서서 민영화 안 하겠다고 하고 또 이것을 정부에까지 명시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것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나라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양보를 했으면 저는 철도 노조도 빨리 파업을 처리하고 조건 없이 처리하고 이제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철도 노조원들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아프거든요. 네. 사람들은 일반 사람은 보통 무슨 처벌이나 불이익, 무슨 육체적 고통, 보수가 삭감되는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게 아니고 사실은 파업 참가자들이 자신들이 천직이잖아요. 예. 열차 운행을 이렇게 감축시키는 데 대한 자신들의 책임감, 어쩌면 애국심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아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다시 복귀할 때 사측에서도 따뜻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네. 처벌만을 내세우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서 이 소위 구성이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노조 측에서는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이 소위 구성안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일단 이거라도 좀 받아들여진 게 다행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지만, 이런 노사의 문제를 모두 사회적 합의에서 처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비용이 엄청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죠.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22일씩이나 이렇게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정치권은 이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지만은. 예, 그리고 철도가 이제 공공부문이니까 이제 정부나 또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또 산업이고요. 예, 그리고 사회적 합의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철도뿐만이 아니고 큰 산업체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예. 이 노사 문제가 심각한데 그때마다 정치권, 종교계, 무슨 시민단체가 다 들어가서 사회적 합의를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더욱 꼬이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정치권이나 이런 사회적인 어떤 관여 없이 노사 간에 풀어야 되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당연하죠.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코레일이 사측이고 코레일 노조가 노측으로 해서 끝까지 대화 타협으로 풀고 물론 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그래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정치권이 소위 구성에 이제 합의를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소위 구성을 했으니까 소위에서 합의를 잘 해야죠. 글쎄 말입니다. 소위 구성에서 앞으로 조금 난항이라고 그럴까 난제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예상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될까요? 결국은 자회사 설립 문제 아니겠어요? 예. 노조에서 들고 나온 자회사 설립 문제.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설립 인가가 낮고 법원의 인가가 낮고 그다음에 그 회사에 대해서 정부 측이 그렇게
아주 여러 번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이제는 노조도 그 정도면 정부를 정말 무릎 꿇리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네. 빨리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된다. 그것이 대부분의 노조원들의 속마음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지금 예. 그 앞에 여야 브리핑과 관련해서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진행된 조치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일체 거론하지 않는 걸로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면허 발급 같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조건을 붙이지 않는 걸로 박 총장과 합의했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소위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논의가 될까요? 저는 되리라고 보는데 왜 다시 문제를 꺼낼 걸로 봅니다. 앞으로도 그 문제는 소위에서도 계속 난제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파업을 처리하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소위에서는 계속해서 그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징계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 징계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시는지요? 징계 부분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법에 따라서 해야 되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업 참가자들이 정말로 지금 마음 아프선 열차 운행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이 가장 마음 아프고 또 일부가 복귀한 것도 사실은 그런 의도로 복귀한 것이지 사측의 처벌이 무서워서 복귀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실제로 지금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의 용인하에 복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복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파업 참가자들에 대해서 강경한 무슨 처벌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따뜻한 마음으로 사측에서 감싸 안아야지 강수만이 능사는 아니란 말씀이죠. 예. 예. 자, 끝으로 노조 측과 또 사측에는 징계가 능사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부에 바라는 점, 해주시죠. 예. 네, 정부도 이제 이만큼 양보를 했으면 더 이상 양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조에서도 정부의 이런 사인을 잘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여 빨리 파업을 처리하고 사측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징계라든가 직위 해제라든가 또 새로운 대체 인력이라는 것이 철도 일이 말이죠. 네. 대체 인력을 모집해서 1, 2개월 안에 일을 할 수 있는 업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노조원들을 불러들여서 화합해서 경영 정상을 깨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김선호 한국철도안전협회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